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올해 첫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 지역에 오늘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 보이겠고요. 따뜻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한 주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 개선과 또 원주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회 여야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이번 주 중에 열기로 합의하면서 여야의 당대표들이 직접 챙기면서 5월 통과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서 오는 3일 또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조 5천억 원으로 강원 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역사로 꼽히고 있는 영월 양구 강원 내륙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접경지와 폐광지를 잇는 고속도로 추진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영월 양구 강원 내륙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정부 예산에 처음으로 강원 내륙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는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 개선, 또 장기 건축물의 정비 등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상당하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의원의 근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였죠?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예. 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박광온 신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되면서 좀 압도적이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일찍 그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자, 그 뒤에 이제 당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되었다. 근데 본인은 고민 중이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면요? 당에서 필요하다 결정이 되면 저로서 좀 부담은 많이 되지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지만, 또 그것이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또 제가 또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원내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좀 그 업무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그 현안으로 자주 연결해서 이렇게 좀 의견 좀 듣고 그랬었는데 일정 맞추기가 이제 빡빡하겠는데요? 그래도 원주 KBS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요, 그 역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더 기대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공영 주차장이 건립된다는 것인데 이 예산도 상당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전통시장 이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제 선정되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반적인 사업 개요가 어떤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은 지상 5층 정도의 주차 면수라면 187면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보면 시내에 있는 지금 주차장이 3개가 있죠. 네.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그거에 배 정도 되는 그거 되면 이제 거기에 맞먹는 정도의 규모니까 우리 문화거리뿐 아니라 우리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그 전통시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규모입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건립한다, 뭐 위치도 확정된 겁니까? 예, 위치 확정돼 있습니다. 문화거리 제가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예. 중앙로 252번지 네필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 겁니까? 24년도, 25년도 사업계획 되어 있으니까요. 네. 시작은 내년에 할 거고 완공은 후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총 180억 정도 되고요. 네. 국비가 이제 107.5억이라서 한 60% 되고 도비가 21억, 시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전체 180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이제 국비 지원이고요. 이 원주시에서는 50억 정도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네. 현재 있는 주차장이 전체로 하면 22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20개 되는 주차 면수에 지금 187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차 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이죠. 예. 네. 그럼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가 무료로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좀. 글쎄요. 뭐 이제 공영 주차장 관리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일반 주차장은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부담할 수 있다라면 무료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거는 시에서 운영할 때 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운영 경비 같은 것을 또 고려를 이제 하게 되겠고요.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의원님께서 어떤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이 주차장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장기 방치된 차량 이것을 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장기 방치된 차량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차 면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걸 선점하려고 차량이 아닌 다른 걸로 가서 갖다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깔때기를 갖다 놓던 지우가 골목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 심지어 이제 사람이 가서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주차가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가용한 주차 면수가 가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예, 이게 사실 원주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곳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싸움만 납니까? 왜 선점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싸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 내 집 앞에는 내 차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점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경우는 이제 이 경우하고 좀 다르게 이건 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많은 골목에 사실 꽃갈콘 같은 거 세워놔서 자기 집 앞에 못 세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다른 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아니라 도로법이나 이런 데 가능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차장 내에서의 장기 방치라든지 선점하는 것을 이제 주차장법 개정안으로서 이제 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 보면 공영 주차장에 저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아니, 저 차는 도대체 몇 년째 저기에 서 있냐?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뭐 이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이제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현재 어떻게 뭐 달리 방안이 없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방치한 경우는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은 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가끔 어려운 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네. 있으면은 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 현재 개정안 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개정안과는 바뀌는 겁니까? 그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장기 방치 차량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아, 그런 부분도 이제 바뀐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예. 최근에 그 원주 구도심의 구 예. 아카데미 극장 이것을 원주시에서 이제 철거하겠다라고 이제 그 방향을 밝히고 또 현재 그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회도 좀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 주된 명분이 주차장 23면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그 이번에 문화의 거리 그 180면 이상의 그 주차장 확보와 맞물려서 좀 이게 그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좀 개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인근이거든요. 네. 새로 주차장 187면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87면이라는 많은 양의 주차 공간이 생기는 만큼 20면 정도의 그 주차 공간 확보가 그것이 다른 목적, 다른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20년 정도 같으면 주차면 수 증가로서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187면이 늘기 때문에 그걸로 다 그것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게 또 같이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또 그런 그 현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차란 때문에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다른 가치가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또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또 발의하셨어요. 네. 사실 원주에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축물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당장 뭐 명륜동의 영등코아 건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만은 이 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이게 이제 오래돼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서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가 그 기금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45조 원 정도 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같이 하는 건데요. 여기에 노후된 아주 장기방치된 것은 노출 콘크리트와 여러 자재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그런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장기 방치된 건축물들 뭐 어떻게 뭐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까? 그 현재는 그 부분이 어떤 사적인 권리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개정이 통과된다면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철거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주변에 위험을 끼친다고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 법의 큰 장점, 특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민사 권리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위험도 끼쳤고요. 그런 경우에 조치할 한 것이 이제 이 법의 하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건축물일수록 권리 관계가 굉장히 또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또 여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금이 현재 실질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지금 쌓여 있는 주택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뭐 원주만 해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원주만 해도 제가 보기에 5군데, 6군데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영등코아는 뭐 거의 원주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건물이고 또 문제가 되는 건물이 어디 있을까요? 영등코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흥업에도 2군데 네. 공동주택이 하나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하나 있고 예. 장거동에도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예. 태장동에도 좀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거 다 이제 알겠네요. 이게 다니시면서 많이 봤던 건물들이죠. 예,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법안이 개정되면은 뭔가 좀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해당 건물도 오래됐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것을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해서 예. 국토부에서는 선도 사업으로 해서 LH가 이걸 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만들었고 그 방법을 만들었었고 법으로. 네. 그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LH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LH 사태 등등의 문제로 이제 LH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소 축소를 하면서 이런 그 사업에 못 나섰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에만 또 맡길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다 문제가 LH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의 문제에 귀착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이리저리 다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시민들 위해서 위험 물건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그 법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질문 드릴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에 이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또 내용입니까?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기르는 부모나 또 모가 사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현행법상 양육비는 이제 부모가 보통 그 책임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부모, 양육비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인 이 제3자에게 그 양육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 사례를 보면 한 3년 동안 800명 정도의 그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한 70-80% 정도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러셔서 그런 경우 사고가 나면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 다른 사람, 부모가 아닌 그 다른 분들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양육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있고 논리적인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느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테네시주에서 벤틀리법이라는 게 생겨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이 이제 시행된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벤치마킹했군요. 개정을 내게.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책임을 부과시킨다면 이걸 형사적으로 봐야 될까요? 민사로 우선 봐야 될까요? 민사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유죄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민사로 책임져진 그 유죄로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냐 이런 부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간접 강제를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구류라든지 등등의 그 물리적인 그 강제를 가한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국가에서 우선 선지급을 하고 가해자한테 그것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법을 실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방법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당장 그 민사와 형사 두 영역이 다 걸쳐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 또 발의를 했지만은 이게 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 작업이 굉장히 지난한 것을 다들 알고도 있습니다만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제 1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1년 남았는데요. 1년 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고 다른 것보다 이 법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장기권총을 방치된 그 법을 반드시 이 21대 국회에서 실현을 시켜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이제 의원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까? 사실 이견은 의원들 간에는 사실 없을 건데, 예, 실제로는 이제 권리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복잡해요. 예. 법리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예산이 또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의원들이야 뭐 각 지역구마다 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의 조율이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도용 쇼핑은 왜 문 안 여는 겁니까? 절차는 거의 진행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것도 마지막 권리관계 문제가 조금 남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건물들이 좀 많이 좀 빨리 좀 해결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30년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던 상권을 만들어 주도했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두 건물이 짓게 되면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해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21대 장기건축물 방지 그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이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원주시 자원봉사단체가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어요. 좀 어떤 시행 배경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의 17개 자원봉사단체가 모여서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또 자연재해보다도 각종 범죄나 사회재난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민간 봉사단체가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상호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식적인 원주시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약을 진행했는데요. 대한적십자자봉사회와 원주시 자율방법연합대를 비롯한 17개의 단체가 협약에 참여했고요. 회원 수는 2,500여 명에 달합니다. 원주시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지난 27일에요. 17개 자원봉사단체와 시민안전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의 협약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시 빠른 구호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각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자원봉사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네, 협약식을 지난주에 처음 열었는데요. 작년부터 참여 단체들이 시민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실종이나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용 소방대와 해병 전후회 단체가 힘을 모아서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올해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 침수 예상 지역을 감시하고 또 청소년 선도와 방범을 위한 예찰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와 교통질서 캠페인과 같이 평상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하며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원주시는 시민이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2월에는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역할을 맡는데요.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최성호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예방 활동과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피해 조사 복구 활동을 맡았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별로 조직된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또 자원봉사로 시민이 안전한 원주시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주민자 지원해서 힘을 쓸 것을 이 협약식을 통해서 저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봉사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 또 적극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주시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봉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2,700여 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 봉사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족 봉사 릴레이 활동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봉사와 급식 봉사와 같은 활동을 1년 동안 이어나가게 됩니다. 시민이 시민을 돕고 또 살기 좋은 원주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도 관심 갖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봉사단체도 결국 다 이제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지역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라는 또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앞으로 또 적극적인 활동 유기적으로 또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올해 첫날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